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킨무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실험을 기다리는 동안 영상을 찍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얘기할 거는 대학원 지원 타임라인입니다. 제목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6개월 안에 모든 시험, 서류 준비, 지원까지 다 끝냈었어요. 이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왜 그리고 어떻게 6개월 안에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다 겪고 나서 어떠한 타임라인을 추천드리는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6개월 안에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변명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우선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월부터 지원 준비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타임라인을 띄워드릴 텐데, 제가 지원한 학교들의 데드라인이 어떻게 있었냐면, 12월 1일, 12월 15일, 12월 25일, 1월 1일, 1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가 제가 지원 학교들의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었어요.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모든 학교를 데드라인에 맞춰서 데드라인 그 당일 혹은 그 전날 지원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촉박하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타임라인을 처음부터 보면 저는 8월이랑 9월에 GRE 공부를 하고 9월 말에 첫 번째 GRE 시험을 봅니다. 그럼 이제 10월로 넘어가죠. 그럼 10월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준비를 끝냈어요. 일단 SOP를 10월에 쓰기 시작했고 첨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할 학교를 정했고 교수님의 명단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서를 부탁할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11월에 이제 이게 준비하는 필요한 서류들의 초안이죠. 초석을 이렇게 10월에 다졌고 11월에 넘어가서는 12하고 SOP를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자 하는 교수님, 그 지원하는 학교의 교수님께 이메일을 돌리고 지원서를 오픈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11월에 오픈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RE 두 번째 테스트를 봤습니다. 저는 이때 11월에 본 테스트 결과로 서밋을 했고요. 그럼 이제 12월로 넘어오죠. 그래서 저는 12월과 1월에 이제 지원서를 다 이제 작성을 하고 필요한 에세이들 보내고 지원을 끝냈어요. 이제 제가 추천하는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하는 타임라인은 8월이 아니고 6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8월이 아니고 6월이에요. 6월. 먼저 지원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영문으로 된 트랜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권 등의 신분증, 3개의 추천서, 그 다음에 SOP, CV 혹은 레저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신 나라에 따라서 그 토플이나 IELTS 같은 영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6월부터 지원하는 12월까지 어떻게 타임라인을 짜면 되느냐? 우선 그 성적표나 트랜스크립트 같은 거는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뽑으시면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문 트랜스크립트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가 끝나시는 대로 혹은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나오시는 대로 재빠르게 이제 그거를 학교 교문부에 신청을 해두고 기다리신 게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타임라인은 그 GR이라든지 시험에 관한 타임라인과 SOP, 그 다음에 학교 선정, 그 다음 추천서 그런 타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여기에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띄워드릴게요. 다 읽으셨나요? 일단 GRE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GRE랑 시험. 이제 솔직히 말해서 GRE랑 영어 시험들은 8월 전에 끝내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8월 전까지 첫 번째 시험을 끝내야 돼요. 한 번 시험을 봐야 돼요. GRE랑 영어 시험 모두. 그 다음에 8월부터 이제 11월까지 기간이 있죠. 이 기간 내에
그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때까지 반복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짬짬이. 근데 저 같은 토플 같은 경우에는 비싸긴 하지만 보는 횟수에는 솔직히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GRE 같은 경우에는 3번 이하 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GRE는 점수를 보낼 때 이전 점수들이 다 같이 가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에 봤던 기록들이 다 가기 때문에 3번 이상 보는 거는 그 통상적으로 좋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은 3번 안에 끝내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그렇게 시험 부분들에 대한 타임라인이 정리가 됐으면 SOP랑 다른 기타 서류들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그럼 다시 6월로 돌아가서 6월에는 뭘 하면 되느냐? 학교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디를 지원하고 싶은지, 어떤 학교로 가고 싶은지,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 6월부터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7월에는 학교를 정해야 돼요. 어떤 학교, 어떤 과, 어떤 교수님 이거를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부터 추천서를 부탁드릴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연락을 드릴 때 교수님 제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이제 추천서를 학교마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학교에 지원할 거니 어떤 과에 지원할 거니 이런 걸 물어보셔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지 어떤 과에 지원하는지는 알고 있고 정해두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8월로 넘어가면 이제 어떠한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을 건지 3명 내지 4명을 확실히 정합니다. 도장을 찍어야 돼요. 아, 교수님, 전 정말 교수님 추천서 없으면 이제 지원 못합니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SOP를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8월부터. 이제 8월부터 이제 내가 SOP에 쓸 내용들을 이제 축약하고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어떤 흐름으로 쓸 건지를 정하고 SOP를 정리하면서 레저메, CV도 함께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SOP의 내용과 이제 CV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의 정리를 함께 8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9월로 넘어오죠. 9월로 넘어오면은 쓰고 있던 SOP를 이제 완벽히 정리를 해야 돼요. 완벽히 이제 내용을 다 쓰고 첨삭 받고 그 다음에 거의 이제 파이널라이징 하듯이 9월에 그 SOP를 끝내야 합니다. 이제 SOP를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미국의 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연락을 돌려요. 교수님, 저 지원하고 싶습니다. 랩에 자리 있나요? 이제 물어봐요.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면 이제 답장이 오겠죠? 답장이 오거나 답장이 오지 않든 이제 만약에 답장이 온다면 이제 뭐 자기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SOP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에 SOP를 끝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이제 10월이 되면은 레퍼런스를 이제 그 추천서를 교수님들한테 받아내야 돼요. 이때부터 그 교수님들을 아주 그냥 자꾸 흔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늦은 추천서가 2월에 서밋이 됐어요. 제 어플리케이션 1월에 다 끝났는데 2월에 추천서를 넣어주신 교수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월부터는 교수님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근데 정당하게 괴롭히려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돼? 내가 다 쓴 SOP가 있어야 교수님들을 정당하게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여기 제 자료 다 드렸습니다. 이제 교수님만 쓰시면 돼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교수님들을 괴롭히면서 추천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아, 근데 혹시 이 영상 교수님들 보고 있을까? 교수님 정말 나쁜 애도 아니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 이러면 빨리빨리 하면 다 좋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하면은 다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어, 예. 근데 교수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늦게 써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지원하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뭐 교수님이 뭐 늦게 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되게 촉박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뭐 2월에 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영상 뒷부분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10월에 이제 SOP를 끝내고 뭐 에세이 뭐 기타 에세이가 더 있으면 그것도 끝내고 이제 뭐 레퍼런스도 받고 했겠죠? 그럼 이제 11월로 넘어갑니다. 11월에는 어플리케이션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11월에 넣는 어플리케이션 대부분 얼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이제 빨리 넣으면은 여러분의 솔직히 말해서 학교 내에서는 빨리 놓고 늦게 놓고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체험하기로는 빨리 넣는 게 확실히 이득이긴 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의 시스템마다 다르겠지만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추천서를 다른 추천서보다 아니, 여러분들의 지원서를 다른 지원서들보다 더 빨리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원서를 먼저 보고 여러분들에게 컨택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하면은 11월 안에 어플리케이션 다 서밋하지 않더라도 훨씬 더 여유 있게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할 수 있고 레코멘데이션을 받을 수 있고 뭐 11월에 뭐 GRE 시험을 뭐 추가적으로 봐서 더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모든 준비를 10월까지 끝내서 11월에는 어플리케이션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시간이 없고 혹시 저처럼 되게 어플리케이션 늦게 시작하셨다 이러면은 제 타임라인으로 했어도 뭐 저는 합격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12월 1월까지 다 서밋을 했으면 이제 1월, 2월에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뭐 2월, 3월 혹은 1월, 2월 이렇게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뷰를 보고 2월부터 4월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결과가 특정 주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특정 달에 혹은 특정 주에 나온다고 말하기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데 적어도 4월 15일이 5일 전에는 나와야 돼요. 왜냐면 4월 15일까지 내가 어느 대학원 입학할 건지 정해서 디시전을 보내야 돼요. 대학원에 다.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결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4월 14일에 그러니까 디시전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걔는 그 자리에서 바로 accept 누르고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그 타임라인에 있을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레퍼런스나 이런 거는 대학원 입학처에서도 좀 그 데드라인을 맞추지 않아도 그걸 좀 이렇게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연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이메일을 띄워드리겠지만 이건 정말 제가 그때 한창 어플리케이션 쓸 때 대학원에 그 문의해서 받았던 이메일이거든요.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지원서를 시작하고 어플리케이션 피를 냈으면 다른 기타 점수들이나 서류들은 그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접수가 늦어졌다, 어떤 특정 서류나 그레이딩의 접수가 늦어졌다면 학교 측에 미리미리 문의를 해서 여쭤보시고 유도리 있게 서밋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빨리 넣을수록 좋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너무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 2년 전의 이야기라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이제 경험하고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이제 제가 추천하는 그 타임라인 있잖아요. 그거랑 쓸모는 없겠지만 저의 타임라인도 같이 스크린샷으로 이제 잠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언제쯤 말을 잘하게 될까요? 저는 정말 진짜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완전 연계국어예요 요새.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횡설수설의 영상마저 봐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제가 인스타도 이제 매일매일 약간 좀 감상 일기 쓰듯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도 들어와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DM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